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운전 백선 문제죠. 우리 백선 문제는 제가 그동안 기출된 부분 항상 비율이 정해져 있죠. 뭐 총칙 들어가면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현 2문제, 대리 2문제, 무효취소 2문제, 조건계 1문제 이렇게 그 출제 비중에 맞춰서 또 하나 맞춰서 분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시험은 벌써 33회가 이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지문이 가장 좋은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지문들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지문이에요. 그 검증이 끝난 지문이 아닌 새로운 지문을 잘못 만들다가 국어학적으로 문제 생겨버리면 복수정답 생겨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 시험이요. 33회 때 시험을 놓고 오면 굳이 말하자면 200지문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 문제당 5지문씩. 그 200지문 중에서 과거의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은 13지문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187개 지문은 다 이미 기출문제에 몇 번이 나왔던 지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며 평이한 지문이 좋은 거지 독특하고 처음 보는 지문이 그런 지문이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시험이다. 또 하나 60점이라는 점수는 늘 강조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시험이라면 쿼터라인 적어도 80몇 점은 돼야겠죠. 60점 점수는 실수하지 않는 게임이에요. 내가 알았던 지문, 당연히 봤던 지문인데 막상 시험장에 몰아넣으면요. 정신이 없겠죠. 마음은 긴장되고 시간은 쫓기고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게임을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붙는다. 어려운 문제 맞춰야지만 우리가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상대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평가는 명수를 정해놓고 보는 시험은요. 남이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춰야지만 붙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대평가는 남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실수에 틀리지 않는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서 문제를 어떻게 뽑았냐. 그 점수로 얘기하자면 40점에서 40점 이하 문제는 내지 않았어요. 40점에서 80점까지. 우리 여기를 충분히 연습해서 붙어야 된다. 80점 이상의 문제도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40점, 80점 정도 들어가는 문제만 100문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뽑았고요. 또 하나 첫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파트마다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기출문제 특징이 민법 총칙은 공부하기는 어렵다. 공부는 어렵지만 득점은 쉽다. 내가 몇 년 얘기했어요. 최근에 30회, 31회, 33회 한 4년째 놓고 오면 총칙 문제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공부는 어렵지만 득점이 쉽다는 얘기는 나올 만한 데만 낸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사소하거나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세세한 부분, 지역적인 문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는 눈에 탁탁 들어가야 돼요. 총칙이 득점이 쉽다. 또 하나 물권법은요. 공부는 좀 하기는 무난하고 재밌어요. 하지만 득점은 어려워요. 물권법은 점점 판례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부적까지요. 그러니까 물권법 문제는 조금 제가 백서 문제에서 중상급 문제로 중급 문제 이상을 많이 뽑았어요. 계약법은 늘 똑같아요. 범위도 좁지만 출제 비중 정해져 있고 나오는 수준도 늘 똑같아요. 예를 들면 27회건, 33회건, 30회건 계약법은 늘 똑같은 수준의 문제를 물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민사특별법이에요. 시험이 어려우면 민사특별 6문제, 3문제 정도는 손 댈 수가 없어요. 왜? 한 법에서 한 문제를 내는데 틀리다 내면요. 귀퉁이에 있는 거 내고 틀려 내면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시험이 좀 무난했다 그러면 6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늘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시험이 무난했을 때 늘 나오는 부분을 백서 문제 뽑아야지 시험이 어려울 때 대비해서 예를 들면 그 넓은 범위로 다 섭렵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예측 불가예요. 그렇지만 제가 뽑아준 문제, 특별문제 제가 15문제 뽑아놨거든요. 그 15문제만 해설지 갖다 놓고 지문 익혀주세요. 그러면 6문제 중에 4문제는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해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률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효력이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자, 한 지만요 살펴볼게요. 무효행위의 전환이요. 자, 본래 무효인 것도 전환되어서 다른 법률행위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138조의 얘기인데,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행이죠, 백사죠.
백사조에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죠.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절대적 무효, 백삼주반의 무효, 폭리의 무효, 강행복주반의 무효, 절대적 무효는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선의 삼자 보호하지 않는다. 무효행위를 전환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절대적 무효인데 폭행의 무효만은 절대적 무효지만 뭐 할 수 없지만 추인할 수 무효 폭행의 무효를 불공정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전환은 허용된다. 이거 몇 번 나왔던 질문이죠? 자, 맞는 질문이에요. 나머지는 절대적 무효, 전환도 추인도 다 인정이 안 돼야 돼요. 근데 폭행 무효만은 절대적 무효지만 전할 수는 있다는 거. 추인할 수는 없지만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자, 경매 또는 무상행위, 무상, 기부, 증여, 무상, 기부, 증여, 경매는 아무리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행,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폭행이란 말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질문 잘 봐보세요. 정답이 3번이 틀렸는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무슨 행위하는 거예요? 가장행위 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책을 속이기 위해서. 야, 네가 다 돈 빌려준 것처럼 해서 내 부동산 허위로 근저당 잡아놔라. 그래야 다른 채권 이제 압류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채권 속이기 위해서 가장행위, 통정을 표시한 거예요. 설정 행위는 무효지만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지문이 뒷지문이 틀린 거죠. 뒤에 지문이. 자, 우리가 103주반의 무효. 자, 강행법규반의 무효도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예를 들면 명시된 약정한 것도 무효예요. 또 통정 표시도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예요. 자기 다 무효지만 그렇지만 무효지만 뭐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야죠. 같은 무효는 아니다. 이 103조 무효가 돼버리면 이미 이행했다면 불법 원인급에 걸려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비록 강요 위반했더라도 명시탁했더라도 통조 표시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3조 무효는 아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해당한다. 틀렸죠. 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 동기가 반사적일 때는 즉 동기의 불법이에요. 즉 동기의 불법은 판례에 따르면요. 표시설 또는 상대방 인식한 경우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뭐다? 무효이다. 동기의 불법은 표시설 플러스 또는 인식설 택하고 있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에 소송에서 넘는 대가를 금품수수 얘기만 나오면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과다한 금품수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103주만서 무효이다. 이거 들어가야죠. 자, 어리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봐주시고. 자, 2번 문제 볼까요? 부동산 이중매매. 늘 나오는 얘기 이중매매죠.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을 정답부터 볼게요. 항상 4번 봐보세요. 항상 헷갈려 하시는데 이중매매가 물론 제가 4회 때 그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예요. 하지만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여기 무효인 경우 또 무효인 경우가 뭐예요? 이미 if 만약 그렇다면 뭐라면 무효인 경우 if 만일 무효라면 이미 이게 무효인 경우라면 이미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무효잖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빠지고 그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라면 if 만일 무효인 경우라면 그냥 무효인 경우 뭐예요? 가담권 이중매매잖아. 이미 그거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경우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국어학적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 쓰는 방식대로. 자, 가담권위에서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라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왜? 가담과 이중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짝짝꿍한 거야. 가담 권유했어요. 그럼 둘 다 불법이에요. 103주반이잖아요. 둘 다 매도인은 불법한 거야. 둘 다 불법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매도인 자신은 가담과 이중매매 둘 다 공동으로 불법 행위한 거잖아요. 그럼 103주에 걸렸잖아요. 103주반이라면 불법, 어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누구만이? 제일 매수인만이 쫓아가서 등기를 말소시켜달라 뭐하라 제일 매수인만이 뭘 요구할 수 권리가 있는 거지. 가담관 이중매매한 매도인 자신은 같이 가담관이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는 거야. 103주반이 돼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이거 틀린 지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1번 지금 맨날 나오는 제냐. 만일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라면 if 만약 무효인 경우라면 가담관이 했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가담관이 무효라면 제일 매수인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고 어떻게 말소하라? 등기 말소는 직접 말소가 안 되고 대의말소.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 하지만 등기는 대의말소하지만 제일 매수인은 가담관 제일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죠. 직접 말소가 안 돼요. 하지만 손해배상은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세요.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한다.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한다. 이거 들어가야죠. 오케이. 나머지 분들 다 본 얘기죠. 그렇죠. 이 정도 얘기야. 당연히 우리가 줄줄 나봐줘야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정확히 뭐뭐라는 경우 그러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얘기다. if 가담관이 무효됐다면 이렇게 이미 가정한다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차근차근 봐주셔야 돼. 쉬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이제는 맑게 알아들으면 그렇죠. 뭘 묻는지 알면 너무 어려운 질문들 틀려도 괜찮다. 항상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통해서 을에게 뭐 했다? 갑이 을에게 발송했다. 의사표시 발송한 거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의사표시 효력 시점 얘기하려고 해요.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요주주의냐, 표백주의냐. 효력 시점 얘기하는 건데 일단 옳은 거 볼게요. 4번 봐볼게요. 우리가 늘 아는 얘기예요. 자, 4번이 정답인데 갑의 말한 표의자죠. 표의자. 갑의 내용증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반송 조치되지 않았다면 특별사항이 없다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송달 도달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맞잖아요. 내용증명 등기표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도달로 본다. 하지만 내용증명 이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용증명이 아닌 일반 우표는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특별 사정이 없더라도 도달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도달로 볼 수 없다. 자, 이거 관련되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사회생활 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학문적인 게 아니라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가 지자체죠. 자치단체가 일간신문이나 관보를 통해서 공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도달로 볼 수 없다. 판례가. 왜요? 개별 다 통보해라. 그러니까 판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는 서울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 막 냈다고요. 다 도달을 본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다 개별 통보해.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상식과 다르다는 도달을 볼 수 없다는 거. 자, 4번 맞았는데 5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보면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상대방이 성년 후경계시 선고를 받았더라. 그러면 제한 능력 돼버린 거죠. 치매 걸렸나 봐요. 됐더라도 받을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받을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받고 난 후에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의사표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죠. 이러면 잃는다. 틀렸죠? 요즘은 하나 보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다 왜 틀렸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뭐 해설 다 있으니까요. 이런 지문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모든 사례 문제는 천천히 읽어야 된다. 한 번에 풀어야 돼요. 시험장 가면 사례 문제 8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 만날 건데 사례 문제 다 2번씩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읽고 한 번에 끝내야 돼. 맞던 틀리던 한 번에 끝내야지 다 풀고 나서 애매하다 다시 그냥 체크해놓고 다음에 또 풀어야지. 시간 엄청 잡는 거예요. 일단 손 댔다라면 맞던 틀리던 마킹해라. 다음 시간 다시 되돌아서 확인할 시간 없으니까요. 또 그 대신 천천히 읽는 대신 정답이 1번이건 2번이건 정답 같아 그러면 마킹하고 밑에 지문 읽지 말아라. 틀린 한 있더라도. 5지문씩 다 만약에 사례 문제 10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5지문 다 읽으면 50지문 있는 거 50지문. 문제 파악해야지 지문 50개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10문제부터 20분 지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맞던 틀리던 정답 같으면 그 지문에 마킹하고 확인하지 말고 다음 지문 넘어가라.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만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또 모든 사례 문제는 천천히 읽으면서 중간쯤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가장매매, 아, 은익행위, 오표지 무연칙,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른 용어가 있으면 푸세요. 근데 떠오른 용어가 없으면 풀지 말고 그냥 주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례 문제에 뭐가 있다? 주제가 있다. 이 주제가 떠올라야 돼. 절반 정도 읽었을 때. 근데 절반 정도 읽어도 뭐 떠오르는 말이 없다면 내심에 벅찬 거야.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풀어도 틀려요. 그렇죠? 우리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한번 봅시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통정, 허위 표시네요. 따라서 이전에 을에게 해주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이란 뜻이죠. 선의의 병에게 다시 체결하고 넘겨주었다. 그러면 등을 따지면요. 가장매매에서 빼돌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가장 양도인이 짜고 명의를 빼돌린 것을 또다시 가장 양수인 을이 모르는 병에게 넘겼다.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의 제3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파악이 됐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딱 읽는 순간 아 뭐지? 맞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틀리는데 문제인데 뭘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 그 사례 문제 심해 벅찬 문제예요. 아마 사례 문제 10문제 중에 2-3문제 정도는 읽어도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얼른 넘어가세요. 그건 고난이도 문제니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4번 정답부터 볼게요. 자, 5번인데 가장매매 108조 통정을 표시해서 3자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죠? 예, 틀렸네요. 왜요? 비진이, 통정, 차고, 세강박은 모두 서3자를 보호해요. 서3자 보호 규정 다 있어요. 보호하는데 제3자는 뭐 맞추면 돼요? 선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과실 있든 여기뿐 아니죠. 과실 있든 과실 없든 이건 요건이 아니다. 그럼 문제 바꿔볼게요. 제가. 병이 3자 선이었다면 과실이 있었더라도 보호 받는다 그래야죠. 취득한다 그래야죠.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야죠. 과실 여부는 논할 필요 없다. 뭐 맞추면 된다? 서 맞추면 된다. 이건 틀렸어요, 일단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했다면 가장 양도인으로 쫓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짠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행됐다면 부당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짠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통정 표시를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해당돼 버려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짠 것은 103조반이 아니다. 짠 것은 불법인급여에 해당할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선의 3자 보호하니까 얘를 상대로 말 청구할 수 갑이 선의 3자한테 말 청구할 수 없죠. 얘 선이 보호받으니까. 맞네요. 뭐 3번 지금 볼 거 없고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입증権누가 진다? 병의 선의는 추정한다. 삼자가 선의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진이, 통정, 사기광고에서 삼자 선의는 모두 추정해주고 아니라 추정 가장 양도인이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 몇 번? 5번이 틀렸죠. 정답 5번이다. 자, 기본에 충실하자. 여기 보시고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무효 취소요. 틀린 것은. 자, 정답은 일단 5번인데.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건 지문 읽어보셔야 돼요. 무효는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를 나누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의에 제3자를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보호하면 상대형 무효. 제3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형 무효. 근데 우리는 상대형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요. 107조 비지표시의 무효는 108조 통저표시 무효는 선의 3자한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이 두 개만 상대형 무효예요. 나머지 다 절대형 무효예요. 뭐 원시적 불능이 무효되는 거, 뭐 불법 조항에 붙어서 무효되는 거, 강력 위반의 무효, 103대 무효, 폭력 다 절대형 무효고 상대형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 차이는 있어 없어? 있죠.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죠.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또 상대형 무효는요. 상대형 무효는 무행위를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도 허용되고 무행위 추인도 허용되지만 원래 절대형 무효에서는 전환과 추인도 또 허용이 안 되잖아. 많은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효과면 차이가 있다래죠. 있는 건 아니다. 틀렸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3번 좀 봐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무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 보며 치생의 추인은 무행위 추인이 치생의 추인이잖아요. 치생이를 추인한다. 나 사기광고 당해서 치사하지 않겠다. 치소권의 포기를 본다. 무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옛날 무효가 유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보는 거고 치생의 추인은요. 치소권의 포기를 본다. 좋은 질문이죠? 자, 나머지 질문들 찬찬히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들. 총칙 문제가 공부할 때만 어렵지 실제 처음은 10문제 중에 8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제 말 믿으셔야 돼. 너무 총칙 문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실제 시험 출제가 그래요. 자, 6번 봐볼까요? 다음 중 중요한 문제죠.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강행부 효력 규정 위반하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닌 것은 그러면 단속 규정 찾으라는 거. 단속 규정.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다. 단속 규정 외우셔야 돼요. 자, 정답 바로 나왔네요. 자, 몇 번입니까? 등기 관련되는 거, 뭐 미등기 전매 금지 조항, 등기 허위 기재 금지 조항, 뭐 절차 위배 등 등기하죠. 등기에 관련되는 건 다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는 유효하다. 이건 단속 규정이네, 이거. 나머지 다 뭡니까? 다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모르는 지문은 선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효력 규정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 있네요. 명의시대 관련되는 금지, 명의시대 관련되는 규정, 실권리자 여기 관한 규정, 또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 예를 들면요. 명의시대 관한 규정, 다 효력 규정이잖아.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습니까?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는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무효이다. 효력 규정을 봐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법에서 법정, 이런 게 나올 만한 질문이죠.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은 다 뭐예요? 효력 규정이에요. 법에 규정된 중개소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무조건 무효이다. 대표적인 얘기죠. 하지만 주의할 거, 이런 것은 효력 규정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자기계약, 중개사 자기계약 금지 조항이 있었죠. 공인중개사들은 자기한테 맡은 중개 의뢰물을 직접 매수하지 말아라.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자기계약 거래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 위반하면 직접 자기계약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이건 처벌할 수 유효하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단속 규정이죠. 요 하나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줄줄 나와줘야죠. 아, 이자재현법도 당연히.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이런 지문들 나오면 고르지 마세요. 응? 그냥 맞든 틀리든 뭐 공익사업이 어떻고 뭐 예를 들면 뭐 종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정답을 체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요. 정답 물론 1번이었다. 자, 7번 문제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판례 태도와 관련한 옳은 경우는 참 좋은 문제죠. 이 정도까지는. 자, 옳은 경우 골라보자. 그럼 한번 봅시다. 폭리행위는 바로 뭐죠? 백사주죠. 폭리행위는 피해자의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성립한. 왜 틀렸죠? 알았다.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이용. 안 것만큼 폭리가 아니다. 알고도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이용해 먹겠다는 고의가 있을 거. 악의가 있을 거. 안 것만큼은 폭리가 아니다 그래야죠. 너무너무 위험한 문장이죠. 틀렸네요. 자, 니은번에 경매나 증여와 같은 행위에도 폭리 정해질 수 있다. 경매나 증여, 기부에는 폭리한 말이 없다. 자, 디귿번 봐보세요.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그럼 우리가 한마디 뭡니까? 단절 특약이죠. 내연관계를 그만두면, 첩관계를 정리하면 생활비를 대주겠다, 양육비를 주겠다, 집을 사주겠다. 단절 특약은 유효하다. 내용과 단절 특약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이것이 뭐 중단, 또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또 중단하면, 저지르면, 이런 건 적극 조건이라 불러요. 이런 소극 조건이라 불러요. 다 뭐다? 다 103주반이 되는 거예요. 금품 수수얘기만 나오면, 유효하다 틀렸죠? 그래서 불법 조건은 적극의 복권, 소극의 복권, 다 103주반이 되는 거예요. 저지르면 이것만 무효가 아니다. 저지르지 않으면 중단, 이것도 무효예요. 자, 정답 몇 번? 이런 문제 좋은 문제다. 정답은 디귿이었네요. 자, 이렇게 좀 봐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7번 지문도 좀 봐주셔야 돼. 특히 요거 1번 얘기, 요거 깜빡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국어학적으로 여러분들 상식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도 103주반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것도 103주반이에요. 적극 조건, 소극 조건, 불법 조건 어디에 붙든 언제나 103주반에서 무효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봐주시고. 자, 8번 문제를 봐볼까요? 착오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을 골라. 착오. 다 좋은 질문들이에요. 이 문제도. 자,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4번 봐볼게요. 착오예요. 착오는 다 판례 묻는 거죠. 뭐 중요하다는 착오 고르시오. 중요본이 아닌 착오 고르시오. 맨날 이 질문인데 토지의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절반이 하천부지더라. 그럼 뭐 하천부지는 경작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작이 가능한 토지 매입했는데 절반에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였더라. 토지 매매 계약에서 뭐라 부르는 거지 그걸요? 토지 매매 계약에서 된 판례가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항상 현황에 관한 착오 나오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는 현황, 토지의 경계하는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에 해당된 착오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 계약 현황과 경계하는 착오 일반 중요에 해당 착오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과심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에 해당 착오에 해당된다. 맞아요. 그런데 맨날 나온 지문 이 지문이잖아요. 5번에.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지적의 부족, 또는 다른 말로 지분의 부족, 또는 면적의 부족은 일반적으로는 토지 매매 계약에서 지적의 부족, 면적은 일반적으로는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착오는 인정돼. 틀렸죠? 이게 뭐 논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늘 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좀 봐볼까요? 피해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의 손해 입은 경우에도 착오에서 뭐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착오의 특징 그러면 착오에서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우리 민법의 큰 특징이야. 착오에서 손해배상이 없다. 기억나시죠? 손해배상 이게 큰 우리 민법 특징이다.
자건이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 피입이었더라도 소명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있다. 틀렸네요. 이런 것도 틀린 지문이죠. 나머지 지문들 보세요. 그럼 1번 왜 틀린 겁니까? 의사표시는 범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 그러면 안 되죠. 중과실 있을 때는 중자를 집어넣어야죠. 과실은 중과실, 경과실 있잖아요. 경과실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콕 찍어서 뭐 있을 때는 중과실 때는 취소 못하는 거야.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못하는 건 틀리는 거죠. 과실은 중과실, 경과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콕 찍어 얘기해라. 중과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조심하셔야 돼. 조심.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다. 중과실 때는 취소 못하지. 그냥 과실 그럼 틀리는 거다. 이거 좀 봐주시고. 8번 문제. 특히나 여러분들 좀 봐줘야 될 게 8번 문제, 7번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돼요. 은근히 쉬운 듯해도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를 탄탄히 알고 있다면 너무나 공부 열심히 하신 거고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복대리 어렵지 않아 잘 나와죠. 자, 복대리에서 2번 진 봐볼까요? 임의대리인이 자 보면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임의대리인들은 원칙은 보인권이 없다. 원칙 복대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 두 가지 경우만 선임할 수 있어. 그렇죠? 본인이 허락한 경우 선임할 수 있어. 선임했어. 허락이 있어 선임했다면 본인에 대해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무슨 책임 져요? 과실 책임을 져야죠. 선임감독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 과실 지는 거지. 본인이 허락했다고 해서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임의대리인의 책임, 원칙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야죠. 틀렸네요. 자, 4번 좀 봐보세요. 복대리인의 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배연대리에 관한 규정이 정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에도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배연대리는 모두 적용이 있다. 표현대리도 월권행위 할 수 있고요. 복대리인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을 소멸한 다음에 나가서 복대리 할 수 있어. 129 표현대리, 세가 표현대리 모두 해당된다 그래야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에 법정대리인들은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여기 봐주시고 10번 봐볼까요? 법정 추인 145조 네가 네 입으로 취소권자가 자기 입으로 추인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한 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법정 추인이잖아요. 법정 추인에 몇 가지가 있었나요? 앞에 따서 전, 이, 경, 담, 취, 강. 전이경, 담치강. 다만 이 취에는 무슨 말이 꼭 나오죠? 양도. 취소할 권리 취소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래서 앞자 따서 담양강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이행의 청구와 이 이행의 청구와 이 두 가지요. 취소할 권리를 양도한 거, 양도 이 두 가지는 누가 했을 때만 이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이 되는 거지만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요. 나머지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계, 담보 제공, 강제평은요. 취소권자가 하거나 받거나 상대방이 하는 걸 취소거나 받거나 쌍방 모두 누가 하거나 받거나 쌍방 모두 상대방 하거나 받거나 쌍방 모두 이건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만 요 두 가지 맨날 이 지문이잖아.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틀려도 괜찮아요. 응? 이 정도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내다 법정 추인 내다 보면 5번 중에 4번은 이렇게 내고 한 번은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어. 어렵게 내면 너도 나도 시험장 안에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법정 추인 어렵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만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입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잖아 그랬잖아요. 누가 취소권자 이행청은 법정 추인이잖아. 나머지는요. 응? 나머지는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취소할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계 누가 하든 쌍방 모두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이거 연습하셔야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법정 추인 약간의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셔야죠. 이렇게 봐주시고. 자, 11번 문제 볼까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옳은 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즘 문제들이 너무 학문적이고 막 옛날처럼 뭘 따지고 가불병이 무조건 막 난무하고 그런 문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아도 기본을 챙기는 거. 옳은 것을 일단 2번 봐볼게요. 이번에 어떤 X건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전날 밤에 계약이 체결된 전날 밤에 그 건물이 이미 불타는데 무슨 물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이다. 맞네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자, 그런데 3번 좀 봐볼게요. 법률 어떤 목적은 그 법률 목적은 그 내용이죠. 법률 내용이 계약 목적이 계약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 목적이 확정 플러스 가능 플러스 적법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갖추면 유효. 내가 지금 통과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성립 당시에 계약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계약 성립 당시에는 그 이행 전에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이행 잔금 치르기 전에 불허했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하는 거.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래야죠. 2번은 봐 3번 틀렸잖아요. 자, 5번 질문 잘 봐보세요. 5번 질문 왜 틀렸나 볼게요. 어느 법률의 목적이 그 계약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 103조반이래. 103조반이 돼버리면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래야죠. 103조 제왕조항 103조반은 모든 것이 으뜸이야. 비록 강행법 위반이 아니었더라도 103조에 해당되면 무효이다 그래야죠. 103 무슨 조항? 제왕조항.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잘 봐주세요. 이런 지문들은 좋은 지문들이에요. 정답은 맞는 거는 2번만 맞았네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자, 1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 염려하여 갑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실제는 증여인데 탈세하기 위해서 뭐한 것처럼 매도한 것처럼 꾸몄다. 무슨 행위? 은닉행위.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는 거. 누굴 속이려고? 세무서, 국세청 속이려고요. 봅시다. 부동산 은닉행위 나왔어. 은닉행위. 부동산 은닉행위. 딱 읽는 순간 나와야 돼요. 은닉행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뭐다? 증여인데.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뭐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등기소 가서 갑의 명의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신청할 때 증여가 아니라 등기 신청서의 원인을 매매하기 기재하는 거죠. 허위 기재하는 거죠. 등기가 허위 기재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허위 기재해서 등기 났다. 기억나시죠? 이때 감천 증여로서는 유효. 겉으로는 매매로서는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로서는 무효. 매매도 유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기 원인을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를 허위 기재했어. 등기 허위 기재한 것도 기왕에 등기 나면 등기는 유효. 들어가요. 등기는 유효.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럼 좀 골라볼까요? 몇 번 연습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해서 이때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을명의 등기는 비록 그 원인을 허위 기재한 것은 적발되면 등기와 허위 기재 금지 조항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야죠. 효력이 없다. 등기 유효하다 그래야죠. 이게 무효란 얘기잖아. 틀렸잖아요. 자, 나머지 한 번씩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 따라서 이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갔다. 이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3자 병한테 넘어가면 이 3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소권 취득한다. 무슨 뜻? 승계 취득. 악의 3자 소권 취득한다. 내 앞사람이 일단 유효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면 다음 사람 선이와 논할 필요가 없다. 승계 취득 때문에. 악의 3자 병한테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이와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야죠. 맨날 이 지문 연습인데 나랑 너무 많죠. 요즘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중개업무보다 보면 알아야 될 만한 것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주로 묻지 너무 추상적 이론적으로 묻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12번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다음 시간 13번부터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